네, 이사장님, 저는 이제 용어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적폐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넘어선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예, 그거는 뭐 말 뜻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어떤 폐단이 쌓였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사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처음 정치권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처음 등장한 것은 사실 세월호 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폐청산과 그리고 또 국가안전처 신설하겠다 이러면서 정치권에 전면적으로 등장했고요. 뭐 그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 전반이 변화와 개혁을 필요로 하는 정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뭐 특히 영부직에 계시는 그 원장님들께서도 좀 잘 오해받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노동연구원장님께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지표 관련해서 이게 이제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이 고용지표 악화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 실망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요. 취업자 증감이 이제 이전 정부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들여다봐야 되는가 봤더니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월평균 그것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경우에는 월평균 이제 그 증가가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임금 근로자도 한 절반 수준에 머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그 정부 관계자분들이 다들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건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전월 대비 임금 근로자들의 그 이제 고용 지표를 좀 봤더니 그 월 평균 증감액에서 상용직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임시직하고 일용직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그 지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용직이 늘어나는 거는 그동안 이제 지속됐던 게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임시일용직이 감소되는 거는 그전 늘어났는데 좀 감소되고 있어서 이게 노동시장의 일정한 구조 변화가 일정하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노동시장이 어쨌든 질적 변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상용직의 증가 폭이 감소되고 있는 임시직, 일용직,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상용직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으나 이 부분이 이제 아쉬운 대목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내년에 더한 상승을 이제 저희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저임금 상승 못지않게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되는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아니 이전 페이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아까 늘어난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늘어나고 있는 게 맞고요. 그에 비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폐업률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160만 명이 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이 계층입니다. 저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이 자영업자들이 하소연하는 고통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건 한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자영업자 통계가 그렇게 마땅히 별로 없습니다. 지금쯤 사실은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힘있게 밀고 가려면은 그 최저임금 인상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통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또 잘 정비가 되고 그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충격들을 어떻게 완화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제시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이 노동연구원장 원에서만 담당할 부분은 아니고 KDI하고 또 산업연구원에서도 함께 해야 될 측면이라고 보는데 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런 겁니다. 매출이 있으면 당기 순이익이 3천만 원이고요. 그 15억 원의 매출인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이렇게 작습니다. 부부가 거의 매달려서 일을 하는데 가져갈 수 있는 돈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비용 구조를 보십시오. 카드 수수료가 3,800만 원이에요. 결국은 부부가 가져갈 수 있는 돈보다 카드 수수료가 더 많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거는 제 이사장님께 여러 연구원이 같이 합동해서 좀 더 분석도 해보고 대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은요, 그 2017년부터 19년 두 해에 걸쳐서 인상된 분 때문에 지금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평균 고용 인원이 3.7명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부담이 어느 정도 되냐면 144만 원이 늘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해도 사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조금 충격이 완화되고 여전히 100만 원이 넘는 돈의 월 부담액이 증가한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아까 사례를 하나 보여드렸죠. 15억인데 가져갈 수 있는 돈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400만 원 가량이 또 사실은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럼 부부는 사실 알바비도 못한 돈을 챙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16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 그 최저임금 내년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제로페이나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제로페이도 지금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요. 게다가 제로페이가 이런 실제로 비용 구조, 잘못된 비용 구조를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만 얘기하는 것은 정부로서 사실은 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해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더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책을 소득에만 초점을 두는 정책 외에 이 가계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 동시에 연구가 되어야 된다 보고 있고 이 양자를 통합한 정책이 앞으로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자영업자의 지금 형편이 너무 지금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카드 이 사용료 이런 요율을 줄인다든지 좀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들을 연구해서 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다는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게 이제 소득이죠. 네. 단순 비용이 아니고 이건 부담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 그리고 가맹 공정이 갖고 있는 로열티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해법이 제시될 거예요. 네, 그 주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동 연구 같은 걸 통해서 다음에 정책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협동 연구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네. 우리 위원님들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네, 사전에 그 프로젝트의 내용이랄지 네. 뭐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 갖다 사전에 좀 보고하시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좀 개별적인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